네, 안녕하세요, 선생님들. 반갑습니다. 저는 꿈학과학 교육센터 하태민 대표입니다. 자, 오늘은 신학기에 여러분께서 담임을 맡으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교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담임을 맡게 되면 늘 하는 이제 염려와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반 아이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학급 문화를 만들 수는 없을까일 겁니다. 저도 오랫동안 담임을 한 경험이 많은데 할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이런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 교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교구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학급 일지와 같은 형식인데요.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특히 이제 번호수로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이걸 쓰는 거에 대한 큰 부담은 일단 없고요. 학급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뭐 조목조목 다 쓰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기록하기 때문에 이게 학급에 나중에 어떤 좋은 기록의 어떤 그 저장고가 되거든요.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학생들끼리 서로 긍정적인 소통을 좀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. 학급에서 아이들끼리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도 좀 있죠. 그런데 그럴수록 평소에 아이들끼리 좀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걸 또 하려고는 마땅치 않습니다. 이 교구를 사용하시면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학급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뭐 어려운 일도 있고 한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그 학급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추억이 되잖아요. 이제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제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도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학급일지, 소통일지를 쓰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기록돼 있어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좋은 어떤 추억의 그런 그 기록장이 됩니다. 자, 우리가 이걸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할 때는 늘 좀 염려가 되죠. 애들이 좋아할까, 또 잘할까,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. 그래서 애들이 하는 것 중에서 좀 아이들의 소감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, 첫 번째, 꽤나 특별했었다, 이런 얘기 했고요. 친구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다, 이런 얘기가 있고, 또 하나는 친구들을 더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, 내 자신을 더 알 수 있었다.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, 제가 여러분한테 권유드린 것은 이 교구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 나눔터는 학급 소통 일지라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. 요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학 노트 정도 크기에 이렇게 하드커버로 되어 있어요. 이 안에는 지금 목차에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급의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난도 있고 또 매일매일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그런 기록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위에 다른 것들도 좀 섞여 있는데 자, 제가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왼쪽엔 이렇게 스프링 노트로 이렇게 재본되어 있습니다. 자, 넘기시면 학년반 번호 쓰는 게 나오고요. 그 다음 장 넘기면 이 소통 일지가 어떤 건지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오고 오른쪽에는 아이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어떻게 쓰는구나라고 금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우리 반 친구들을 소개하는 학교 사진 붙이는 거, 그리고 이들 뭐 이름 쓰는 거 이런 게 나와 있네요. 그리고 오른쪽에는 급훈과 시간표가 되어 있는데, 시간표는 좀 학기처럼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 그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학사 일정 1학기, 2학기 붙이는 란이 있는데, 이것도 학사 일정 안정이 되면은 프린트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좋은 또 기록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실제 사례에 쓰는 그 예시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보시면 아이들이 또 선생님이 어떻게 써야 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자,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달을 시작하는 첫 페이지거든요. 여기 씩씩한 몇 월을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. 3월이면 3월이라고 쓰면 되고요. 여기 좋은 글이 항상 이렇게 매월 바뀌면서 이제 게시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 넘기면 이제 월 시작하는 거니까 한 달의 달력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그 다음 넘기면 이제 주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 보이는데 이게 같은 양식이 반복되잖아요. 이게 월요일이고 그리고 화, 수, 목, 금 그리고 주말 정리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좋은 글이 또 하나 있죠. 이게 한 주에 기록하는 거거든요. 이게 이제 매 주마다 반복되도록 이 안에 들어 있고요. 이런 게 1학기 정도가 보통 학교에서 17주 정도 되잖아요. 근데 여기에는 거의 17주가 넘게 한 20주 정도의 분량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3월 초부터 써도 좀 여유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한 학기 정도의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요. 예. 자, 그리고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좋은 글 하나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보셨죠? 예, 이렇게 그 뭐 어렵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. 그 중에서 이제 어쩌면 가장 이제 강조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이 매일매일 쓰는 그 부분이거든요.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인데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양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쓰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주말에 주말은 뭐 특별히 쓴 게 있는 건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거를 좀 정리하는 그런 개념의 양식이에요. 자,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매일 쓰는 요 그 양식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맨 위에는 이렇게 날짜하고 뭐 그 일을 쓰고 여기 도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거니까 가장 쉽게는 그냥 번호 순으로 쓰게 하는 게
관리하기도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쓰는 난이 있고, 그 밑에 보시면 담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, 여기는 이제 담임쌤이 조회 정리를 하잖아요. 그럼 그걸 듣고 이 담당하는 학생이 좀 요약해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기록해 놓는 것이고요. 그 밑에 이제 교과쌤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이들이 1교시부터 뭐 6교시, 7교시까지 할 텐데, 그때 이제 본인이 그 한 2교시만 선택해서 뭘 쓰든 상관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자,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오늘의 멋진 인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. 여기 이제 확대된 거 보시면 오늘의 멋진 인물 김땡땡 선정 이유는 기술 시간에 모르는 것을 알려줘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요거는 이제 그 담당하는 학생이 하루 동안 아이 자기 학급을 관찰하면서 아이들 중에서 좀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친구들을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여기다 이렇게 자기가 기록해 놓는 것이거든요. 제가 몇 가지 더 사례를 보여주면, 뭐, 이 친구는 이제 송호석이라는 학생을 선정했는데, 이유는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였다. 뭐, 이런 거고요. 이은솔 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테이프를 빌려줬다. 그리고 윤유진 학생을 선택한 이유는 뭐 물을 같이 먹으러 가줬다. 이렇게 뭐 그 소소한 것들이죠. 하지만 이 쓰는 학생은 하루 동안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런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종례 때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. 이 학생 그 담당 학생이. 이제 그럴 때 이 학생 그 자기를 지목해준 학생은 또 내가 별 생각 없이 했지만 또 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또 발견해주는 그러면서 서로 어떤 긍정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거든요. 바로 그 부분이 여기 오늘의 멋진 인물 이 부분입니다.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난인데 이제 아이들이 1번부터 쭉 돌아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항목을 쓰게 됩니다. 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뭐 자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형용사로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거든요. 근데 앞에 학생이 좀 쓰는 걸 보면서 또 자기도 이렇게 벤치마킹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아이들이 자기를 소개하게 되는 거죠. 자,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덧붙이면은 이렇게 한 바퀴 딱 돌면 그 다음에 또 1번부터 반복되잖아요. 그럴 때는 이 자기소개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. 저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음번 2회 돌 때는 뭐 삼행시로 한번 그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삼행시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.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번까지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할 때는 고등학교 가서 하고 싶은 거 이게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학생의 사례인데 그럼 나는 고등학교 가서는 이런 거 하고 싶다. 이걸 쓰는 걸로 이제 또 자기소개를 해보자.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쓰게 되겠죠. 또 하나 더 보면 이제 3학년 때 긍정적인 추억 2가지 또 쓰는 걸로 하면 또 아이들이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한 많은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앞에 걸 보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야,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또 듣게 됩니다. 이러면서 아이들이 서로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왼쪽에 제가 소개한 이렇게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,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학급에서 활용하느냐 하는 것 중에 저희가 가장 권유하는 방식은 내가 하는 종례예요. 내가 하는 종례. 그러니까 종례 스님이 들어가서 애들 종례에 대한 거 기본적인 사항 전달하시잖아요. 그 다음에 요걸 당번인 학생을 이제 지목해서 이 오늘의 인물을 이걸 발표하게 하는 거죠. 그럼 그 친구가 일어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소개하는 거 요 밑에 있잖아요. 요걸 먼저 소개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, 오늘의 멋진 인물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하고 그 이유도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그 지목된 인물 있잖아요. 그 친구를 이렇게 다 같이 박수 같은 거 이렇게 유도해서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가다 보면요. 학급의 분위기가 굉장히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발견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많이 바뀌거든요. 이게 이제 이 나눔터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어렵지 않으시죠? 자,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, 아직도 어떤 선생님은 한번 해봐야지라는 분도 계시지만, 좀, 이런 거 뭔가를 시도하는 게 좀 이렇게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. 제 지인 중에 이제 남자 중학교에 있는 선생님께서도 이런 걱정이 됐는데, 한번 용기를 내서 해봤거든요. 해봤더니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, 저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. 제가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. 자, 저는 하루에 한 명씩 그날의 학급 도우미에게 쓰게 하고 있습니다. 예, 돌아가면서 쓰면 됩니다. 이미 35명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. 그날 있었던 중요한 이야기들을 확인하고, 특히 수업 중 이야기, 오늘의 인물, 나는 이런 사람이다 등의 항목에서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집중을 하더군요. 이런 게 이제 아이들의 관심을 끄는 거죠. 아까 이제 종례 때 발표하니까요. 처음엔 아이들에게 생소한 걸 시키는 것 같아서 좀 꺼려했습니다만, 이제 하다 보니 아이들도 잘 듣는 것 같고요. 조정래 사항을 아이들이 확인하게 되고요. 제가 없는 다른 수업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의 정보도 알게 되고요. 그 외에 아이들의 개성, 특성, 학급 분위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 선생님이 교실에 없잖아요. 그래서 학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되게 어두울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기록되는 걸 통해서 좀 학급의 이런 특성과 분위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더 친근감을 느껴서인지 학급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하고 상호 협력적으로 되었습니다.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하죠.
아이들이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소통의 시작이고요. 그 관심을 갖되 그게 서로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될 때 아이들이 서로 사회하고 협력적이고 즐거운 학급이 되잖아요. 이런 교구가 또 그런 걸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써서 막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교구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오늘 소개한 겁니다. 뭐 이게 초등학교도 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가끔 받는데요. 글쎄 뭐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들으시냐면 한번 판단 한번 해보셔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주 저학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한 3, 4학년 정도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예. 그리고 이제 중학교 뭐나 고등학교는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. 그래서 여러분 한번 형편에 맞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걸로 오늘 학급 소통일지 이게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